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문가, AI 전문가, 현재 엄선된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대결 함께 해주실 박철순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결의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막판 뒤집게 할 수 있는 일주일이 남아 있어요. 이번 주 대결 어떻게 좀 준비하셨을까요? 사실 근데 저는 기존과 전략은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테마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부럽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못 잡은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상당히 부러운데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타이밍 놓쳐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도 큰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등주를 잡다 보다가 만약에 또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러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계속 수익을 좀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좀 복구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저가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나오는 거니까요. 특히나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변동성 없이 나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문가는 단기 그리고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월 수익률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의 4월 수익률 43.04%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전문가 심상치 않은데요. 수익률 합계 156.33%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AI 전문가의 탑3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트룩스가 올라와 있어요. 91% 넘는 수익률로 금빛이 반짝이고 있고요. 우진엔텍 38%, 유니온 머티리얼 11%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고 있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탑3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원택 17.88%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어유 담자마자 큰 수익률 보여줬는데 13% 넘는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도 6.06%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차이를 한번 보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소감이라고 할 게 있나 싶은데요. 일단 지금 AI 전문가가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좋은 종목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가져왔던 것도 있고 다행인 건 뭐냐면 정치적인 정책 테마주에 많이 얽혀가지고 네. 단기 수익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잡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이 났으니까요. AI 전문가의 종목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급등 이후엔 항상 차익 매물로 급락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정 수익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안정적으로 수익률 쭉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담았던 디어유는 외국인이 순매수세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디어유를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소개를 드리고 오늘 그 다음 방송인데요. 일단 그 다음 날에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소개드린 다음 날 이제 17일 목요일이었는데 이달 종가 기준으로 10%대 상승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가장 우리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에 좀 자유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중에 역시나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어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 자회사 편입 효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한한령 해지가 되면은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지가 안 되더라도 이 회사는 지금 2분기 때 이제 중국의 최대 음원 유통회사죠. 텐센트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서비스를 지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한한령 해제까지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중국 시장에서 확장성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한령 해제가 안 돼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한한령 해제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실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이 회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앱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회사의 비용 중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피지사 결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제가 이게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아직 5만 원까지 아직 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5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추가 수익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얼는 본업뿐만 아니라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보너스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현재 담겨있는 종목들 리뷰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섹터에 올라가야 할까, 올라타야 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 AI 전문가가 준비한 섹터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자동화,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주목한 내일장 공략 섹터 로봇입니다. 거의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로봇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정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대되는 섹터들이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당연히 로봇도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AI와 연결이 되면서 로봇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AI나 로봇을 언급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당연히 지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종목별로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섹터건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한 개별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과거랑 좀 달리 지금은 이제 AI 생성형 AI가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이 필요했던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로봇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빅테크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쪽 보면은 지금 중국이 40개 정도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밖에 공개가 안 돼 있다라는 평가가 오늘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그만큼 아직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이런 저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공급망을 활용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앞서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 조금 안 좋은 아직은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단기로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국산화가 가능한 그런 상용화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들인지를 항상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베팅할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실적이 이왕이면 좀 나오는 종목으로 당분간은 좀 들고 가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인점을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 지금 워낙 또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지지선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담아두고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좀 고가권에 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이라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좀 더 큰 섹터들이 발표가 하고 그 후에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실적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은데 고가권 이미 올라온 종목들은 당연히 차익 매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피하시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SM4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SK와도 연관이 있어요. SK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크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올랐던
저항선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 5,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실적 괜찮고 대기업들과 실제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주목한 섹터 그 로봇 안에서 실적이 잡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SM코어라는 종목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과연 AI 전문가도 이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뽑았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달리는 말에 대항할 수 있는 박철순 매니저님이 주목한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목한 섹터는요. 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집중을 받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반도체를 지금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가권에서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2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 봤을 때 상당히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반도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여유 자금이라면 한번 반도체 섹터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분기 때 D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가 부과되기 전 일단 고객사들이 지금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수요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실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메모리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PC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고 조정이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감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분기 때는 D램과 낸드 가격, 평균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좀 반등 나오면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자금도 더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상쇄해 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지금 워낙 지금 강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관세가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습니다.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관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하면 이제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이고 HBM 쪽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압도적인 시장 지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2분기 때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대 이상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아직 납품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퀄테스트에 대한 통과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일단 영업이익이 여기도 역시나 2분기 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은 한 7%대 이상, 1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낮고 영업이익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관련돼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메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 내일장 공략 섹터 반도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공략 섹터 반도체 AI 전문가는 로봇으로 대결을 펼칠 텐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새롭게 공개가 될까요? 먼저 AI 전문가의 신의 한 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히 자율주행과 물류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강점이에요. 또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해 로봇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2024년 회계연도에 매출 33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증가했어요. 하지만 순손실은 67억 3천만 원으로 여전히 손실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당 순손실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클로봇의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네, AI 전문가의 신의 한 수 종목 바로 클로봇입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적을 좀 꽉 집어주셨었는데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네요. 실적 33% 정도 상승이 좀 기대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아쉽다고 하는데 이 클로봇 잘 꼽았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클로봇은 제가 지난 로봇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항상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좀 진심인 회사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현대그룹과도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대기업이라는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으로 볼 수가 있는 회사다. 물론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다행인 점은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액은 늘면서 외형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외형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내실만 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만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점도 뚫을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안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전문가가 22,000원을 제시해 줬는데 네. 저 충분히 그 정도는 목표가로 설정하기에 부담이 없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목표 가격 22,000원 함께 챙겨보시죠. 자, 그렇다면 클로봇에 대항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의 신의 한 수 종목 공개해 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너무나 대표 종목입니다. 테스트 소켓 쪽 전문이죠. ISC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후공정 쪽에서 대표적인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죠. 근데 IS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이 관세 충격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지금 베트남 쪽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관세가 좀 많이 부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만들고 나서 다시 한국을 거쳤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게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TSMC라든지 아니면 인텔이라든지 이쪽으로 일단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어떤 타격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관세 충격이 좀 더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합병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SKC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두 회사의 시너지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공시 보시면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죠. ITMTC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회사가 다 반도체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역시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회사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2023년도에 10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400억 원대 매출을 영업이익까지 급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00억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가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 저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어서 지금 천천히 2분기, 3분기, 4분기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의 신의 한 수 종목 ISC입니다. 현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ISC 주가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요. 사실 지금 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3월달 고점 부근과 그 다음에 201선과 121선, 61선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올해 고점까지 보셔도 됩니다. 75,000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6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전 저점 부근입니다. 4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ISC도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목표가 65,000원, 손절 가격 42,000원 함께 보시면서 어떤 종목의 수익률 1위를 또 달려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철수 매니저의 종목 ISC, AI 종목은 클로봇이었습니다. 이 종목 최종 수익률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시황센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빌리언입니다. 오늘장 15% 이상 주가가 뛰어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AI 정책 모멘텀과 함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2.5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신양회입니다. 이거래 연속 오르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관련주가 연일 상승 랠리 보이고 있는데요. 성신양회는 세종시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지됐습니다. 애프터마켓 내내 상한가에 머무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출생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장 강세 마감이 확인되고요. 네, 아세아재즈는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13% 넘는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오늘장 파란불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에 장초반 STO 관련주로 수급이 유입됐는데요. 급등을 보였다가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1%대 내림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약세 마감이고요. 또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내린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3% 넘는 파란불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장 막판 급등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상장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네, 신약 자크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이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5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3% 넘는, 7% 넘는 오름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AI 관련주 폴라리스 AI도 3%대 빨간불이 확인되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신라제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눈에 띄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20%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호재가 들려온 덕분인데요. 미국 FDA로부터 항암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서 혈액암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약 금액은 무려 3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가 들려면서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일장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마무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좀 전에 살펴봤던 신라젠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20%대의 급등세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졌습니다. 일단 백혈병 대상 FDA 임상 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정규장에서는 지금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20.92%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 회사가 지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들어가는 이 항암제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그 승인이 좀 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오늘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기대감이 있는 회사긴 했었거든요. 왜 그러면 AACR이 이제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사실 지금 신라젠이 이 항암제 오늘 방금 이슈가 됐던 FDA 승인이 났던 이 제품에 대한 이 항암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3건이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 기대보다 더 빠르게 또 한번 임상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급하게 또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은 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규장 차트로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급락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곧 만회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라면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AACR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네. 세론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항상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은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 열어놓으시고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경우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리한 쪽으로 하시되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겨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 일정 매매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ASCR을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 목표 라인을 한번 제시해준 분위기였습니다. 신라젠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3%대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슈로 하락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일까요? 오늘 사실 조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예를 들어 뭐 피팅, 밸브, 강관 전부 다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고 다른 조선사도 마찬가지고 성광밴드라든지 피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가권에서 저항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FNG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FSMR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저점만 만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못 샀던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80-90% 정도 급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하락만 좀 제한이 되면은 매수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지만 조금 더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테마주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도 다양한 이런 변동폭이 많습니다. 관련돼서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저의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의 박철순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다양한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번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수익률 대결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